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생방송 인터뷰 중에 여기서 이탈리아 언급해가지고 이탈리아 국민들과 이탈리아 축구인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64개국으로 월드컵 참가국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탈리아가 월드컵 본선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2026 월드컵은 대회 역사상 최초 48개국 참가에 3개국 공동 개최다 보니 이전 월드컵 대비 여러가지 변경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2026 월드컵 규정 변화 및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사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파 공식 SNS에서 이번 월드컵 새로 도입되는 규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규정 변화는 이제 국제축구평의회 IFAB에서 여러 논의 끝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제축구평의회에서 2026-27 시즌부터 적용될 규정 변경안을 승인했다라고 하면서 피에르 루이지 콜리나 피파 심판 총괄 책임자, 굉장히 유명했던 레전드 심판이죠. 외계인이란 별명으로도 불리기도 했었고 정말 그 심판을 잘 보기로 유명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그 개정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이번 개정안은 차별을 근절하고 시간 지연 행위를 줄이며 경기 템포를 높이고 선수와 팬 모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경기 수도 기존 64경기에서 104경기로 40경기가 더 늘어났고, 대회 일정도 종전 29일에서 39일로 열흘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가 늘어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참가국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수준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종전에 월드컵에 나올 수 없는 팀들이 16개 팀이 더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 경기 템포를 더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규정을 변경을 한 건데요. 뭐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 축구가 너무 늘어진다는 평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씩 찾아보면요, 첫 번째, 경기 중 입 가리기 행위. 이게 아무 때나 입을 가린다고 해서 이제 징계를 받는 건 아니고요. 대치 상황, 그러니까 좀 충돌하는 상황에서 손이나 팔 또는 유니폼으로 입을 가리는 선수는 이제 퇴장을 받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레알 마드리드와 벤피카의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이었죠. 그때 이제 벤피카 오른쪽 풀백이었던 지안루카 프레스티아니가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였던 비니시우스를 상대로 이렇게 유니폼으로 입을 가리고서는 무언가를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에파가 조사 결과, 이게 뭐 내용이 정말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에파의 발표사항은 그래요. 프레스티아니가 인종차별 발언을 한 건 아니지만, 단어를 쓴 건 아니지만은 동성애적인 단어를 썼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징계가 주어지긴 했어요. 어쨌건 간에 차별적 언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두 선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입을 가리면은 그러면 뭔가 찔리는 게 있다라고 보고 퇴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니시우스 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항의 목적으로 경기장을 떠나는 행위.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 경기장을 떠나는 선수는 퇴장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을 부추기는 팀 관계자들 또한 처벌을 받는다. 이로 인해 경기가 중단될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를 당하게 된다라고 한 건데요. 경기장에 뛸 수 있는 선수가 7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몰수패를 당하는 거는, 이거는 원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진행 중에 심판이 제지했음에도 만약에 뭐 선수들이 단체로 나가면은 그러면은 몰수패, 이거는 원래 주어지는 규정인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만약에 나가는 선수가 한 명 있으면은 그거 하나마다 퇴장을 주겠다가 포함된 거죠. 그러면서 이 규정은 세네갈과 모로코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전에서 페널티킥 판정에
항의하면서 경기장을 떠난 세네갈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VAR 비디오 판독 권한 확대라고 해가지고 비디오 판독 심판은 이제 다음 상황에서도 개입할 수 있다 해가지고 첫 번째, 잘못된 두 번째 경고로 인한 퇴장이 주어진 경우, 옐로카드 누적으로 퇴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경고가 잘못된 거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원래 그 VAR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퇴장, 그리고 페널티킥, 그리고 선수 5인 이렇게가 해당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 식별 착오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게 조금 확대된 선수 식별 착오인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게 있을 때 이건 원래 있었던 건데 왜 이걸 왜 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관련된 사안이 실제 월드컵 미국과 파라과이 전에서 발동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너킥이 잘못 선언된 경우, 사실 이거는 VAR 대상이 종전엔 아니었는데 선수들끼리 엉키면서 코너킥이 나오는 경우 심판들이 잘못 보다가 그 코너킥에서 골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코너킥도 비디오 판독으로 범위를 넓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재개 전에 발생한 반칙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징계가 주어집니다. 실제 앞에 얘기했던 미국과 파라과이 전에서 팀님이 태클을 걸었을 때 여기서 이제 알미론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프리킥까지 전부 다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팀님이 옐로 카드를 받았었는데 이게 비디오 판독 결과 보니까 팀님이 볼을 건들지 못한 건 맞는데 알미론도 팀님의 다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걸린 척 헐리우드 액션 하면서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팀님의 옐로 카드가 사라지고 반대로 알미론한테 헐리우드 액션으로 이제 옐로 카드가 주어진 겁니다. 이것도 선수 5인상에 해당하는 건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수 5인 하면은 같은 팀 선수 중에 좀 헷갈려가지고 다른 선수한테 카드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팀 선수인 경우에도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전에는 없었던 사안인 거죠. 그 다음, 새로운 시간 지연 방지 조치. 심판은 경기 재개를 위해 5초 카운트다운을 손으로 표시한다. 스로인이나 골킥이 제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볼 소유권은 상대팀에게 넘어간다 하면서 스로인 반칙을 범할 경우에 5초 이내에 처리를 안 하면은 상대팀한테 그 스로인 공격 기회가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골킥이 5초 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상대팀이 코너킥 공격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거 하니까 경기 진행이 굉장히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것도 캐나다와 보스니아의 경기에서 보스니아 왼쪽 풀백인 콜라시냐기 5초 이내에 스로인을 처리하지 않아서 그래서 넘어간 적이 있죠, 캐나다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체 시 선수는 10초 이내에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최소 1분 동안 기다린 뒤에 경기 중단 시점에 심판의 허가를 받아 다시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인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최소 1분인 거예요. 10초 이내에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새로운 선수가 만약에 10초 이내에 나가지 않으면은 교체 투입이 중단이 되는 거죠. 중단되면서 10명으로 최소 1분, 그러면서 그 상대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의 그 공격 시퀀스가 끊길 때까지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1대 10 상황에서 그 기회를 얻은 팀이 패스를 막 2분 3분씩 돌리고 있으면은 그때까지도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적 열세 속에서 계속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공격이 끊기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외 필드 외 치료라고 해가지고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필드에 들어온 경우에는 부상을, 그것도 이제 필드 플레이어, 골키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은 경기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의료진이 치료 위해서 들어오면은.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되고 경기가 재개된 후 1분간 필드를 떠나 있어야 돼요. 최소 1분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안 아픈데 아픈 척 하면서 나가면은 팀이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꾀병 부리지 마라. 시간 지연하지 마라. 이것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 이제 수분 보충 휴식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스, 전반전과 후반전에 22분경이죠. 대략 3분간 수분 보충 휴식이 주어진다. 심판은 부상으로 인한 경기 중단과 병행하는 등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피파의 주장은 요즘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지치기도 하고 기온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거를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지붕이 있거나 날씨가 춥거나 아무 때나 상관없이 이걸 무조건 도입한다. 왜냐?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광고 조금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분간의 휴식 시간 동안에 많은 팀들이 전술을 조금 수정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의 포체티노 감독 같은 경우는 평가전에서 맥북 들고 나와가지고 선수들이 그 뒤에 있어가지고 전술 지시 듣는 거, 그거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에 흐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은근 많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22분마다 계속 중단이 되니까 약간 좀 경기가 이때는 끊기는 그런 느낌들이, 그리고 너무 짧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골키퍼 부상 해가지고 골키퍼가 치료를 받는 중일 경우 팀은 해당 경기 중단 시간을 전술 지시나 타임아웃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것도 변경된 거예요. 예전에는 골키퍼 부상당하는 동안 그래서 골키퍼가 쓰러져서 시간을 좀 지연하고 있으면, 골키퍼는 특수 포지션이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골키퍼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완전 부상당해서 교체를 시키게 되면은 그 교체 준비하는 시간까지는 골키퍼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 이제 타임아웃처럼 활용해가지고 감독들이 막 지시 내리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 부리지 마라. 그때는 절대 전술 지시 이런 거 불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번 월드컵에서 크게 도입된, 변경된 피파 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카제TV라는 곳과의 생방송 인터뷰 중에 64개국으로 참가국을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탈리아 언급해가지고 이탈리아 국민들과 이탈리아 축구인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우리는 64개국 월드컵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제안은 이미 피파 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어쨌건 현재는 48개국 월드컵이니까 48개국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즐기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아마도 64개국으로 월드컵 참가국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탈리아가 월드컵 본선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64개국으로도 이탈리아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없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208개국까지 참가 자격을 늘려서 결국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208개국이 바로 이제 피파에 가맹한 전체 국가의 숫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참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탈리아 하원의원인 가에타노 아마토는 인판티노가 지금 이탈리아가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농담을 하려는 건가, 그는 술집에서 이런 농담이나 하는 일개 팬이 아니라 피파 회장으로서 대화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해야 한다. 이탈리아 축구협회의 지지 덕분에 얻은 자리이기도 하고, 축구협회장이라면은 균형과 존중을 가져야 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라고 하면서요, 국가대표팀의 몰락과 현재 이탈리아 축구가 처한 재앙적 상황에 대해 우리보다 더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다. 이를 인식하는 데 있어 그의 싸구려 농담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요, 이탈리아를 조롱하는 건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축구를 대표해야 하는 인판티노가 해선 안 되는 표현인데, 그런 사람으로부터의 비하행위가 나온 거다. 이탈리아를 둘러싼 당혹감은 심각하다. 피파 회장의 발언은 더욱 그렇다. 이탈리아 체육부 장관인 아보디가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 아보디 이탈리아 체육부 장관은 이탈리아와 멕시코 사이의 물리적 거리, 그러니까 이동 거리인 거죠. 이게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의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난 그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다.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1982년 월드컵 우승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타르델리 같은 경우는 인판티노의 발언에 대해서 그는 이탈리아에 대해 무례하게 대했으며 그 같은 사람은 이탈리아 팬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전혀 없다. 특히 피파 회장이 그러면 안 된다. 트럼프랑 어울리기 시작한 이래로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 좀 이러면서 좀 강하게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이 스위스인인데 이탈리아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사람은 이탈리아 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찍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라던가 뭐 이번 월드컵에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2부를 통해서 백공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